이번 시간에는 여름철 호우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아주 많은 비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비가 많이 올라오면은 아주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대체 그 수증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수증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층 제트하고 관련 지으면서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층 제트와 상하층 커플링입니다. 개봉 박두! 그럼 가장 먼저 Z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Z라는 것은 상층에 있는 Z만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하층에도 Z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Z가 비행기 항로를 바꾸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만 이러한 Z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잠깐 동안 생기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상층 Z는 300에서 200헥토파스칼, 즉 아주 고층에서 불고 있는 강한 바람을 말하고, 하층 Z는 850에서 700헥토파스칼, 즉 1.5에서 3km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층 Z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하층 Z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1.5에서 3km 사이 초속 25노트 이상의 아주 강한 하층의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하층에서 부는 강한 바람, 즉 25k노트가 넘는 이 바람 자체가 바로 하층 Z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무작정 바람이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러한 바람의 풍속이 25노트가 넘는다. 그리고 이 바람이 부는 고도가 1.5km에서 3km 사이라는 것이 바로 하층 Z의 정의가 되겠고, 그럼 이러한 하층 Z는 습한 바람이 빠르게 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층 Z라는 용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하층 Z가 왜 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람이 분다는 것은 당연히 기압 경도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압 경도력을 유도하는 것은 바로 서쪽에 저기압이 있거나 동쪽에 고기압, 혹은 그 반대로 여기가 고저 혹은 북쪽에 고저 그 반대로 있을 때, 즉 그냥 기압차가 존재하고 있을 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향하는 이 흐름이 바로 기압 경도력인데요. 이러한 기압 경도력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상에 저기압이 있고 동해상이나 혹은 일본쯤에 고기압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동서간의 기압 경도력이 강해집니다. 이때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기류를 이동시키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기류를 이동시킵니다. 이때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두 구간에서는 현재 기압 경도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점점 바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압도 반시계, 고기압도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이때 바람이 남풍 계열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빠른 속도로 유입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하층 Z가 부수가 있구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요약하자면은 서쪽에 저기압이 있고 동쪽에 고기압이 있어서 동서간의 기압 경도력이 강화될 경우 남풍 혹은 남서풍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때 저기압이라든지 고기압의 세기가 훨씬 더 강할 경우 기압 경도력이 매우 강해지므로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빠른 속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량의 수증기에 의해서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층 Z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도 물론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만약에 바람이 건조하게 이렇게 불고 있을 때 이때도 풍속이 25노트가 넘는다고 할지라도 다량의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은 하층 Z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층 Z라고 하는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남쪽에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냐 안 되냐를 따라서 풍속이 25노트가 넘으면은 이 비로소 하층 Z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러한 하층 Z는 기압 경도력이 강할수록 훨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기압 경도력이 강하다는 것이 곧 바람도 강해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바람이 강해진다는 것이 역시나 Z라고 하는 그 풍속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들어올 수 있어서 기압 경도력에 강하는 하층 Z 풍속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층 Z를 볼 때 반드시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계를 보면서 현재 기압 경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부근의 하층 Z가 생기는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역시나 서쪽에 저기압, 동쪽에 고기압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인데요. 서쪽에 저기압, 동쪽 고기압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름철에는 당연히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할 것인데요. 이러한 고기압은 점차
우리나라 부근으로 즉 동쪽에 서쪽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장마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선대가 위치할 경우 이러한 전선대에서는 와도라고 하는 소용돌이도가 2배가 강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아주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원된 뭐 종관 저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에 접근하게 될 경우 서쪽에는 저기압, 동쪽에는 고기압이라는 기압 배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상층에도 있지만 하층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에도 고기압 형태가 이렇게 일본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어서 저기압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 고기압이 이렇게 있어서 점차 우리나라 남해안 부근으로 아주 강력한 남풍 기류가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티베트에는 워낙 일사강하기 때문에 열 저기압이라고 하는 지상에서만 볼 수 있는 저기압이 있는데요. 이러한 저기압 자체가 또한 우리나라 부근의 남풍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아주 포괄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다 티베트 열 저기압에서부터 발원된 아니면은 뭐 전선대에서 발원된 종관 저기압에 접근하면서 동서간의 기압 분대력 강화로 인해 부는 하층대트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층대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까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하층대트는 곧 빠른 속도로 다량의 수증기를 우리나라 부근에 유입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다량의 수증기가 점차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변한 공기는 밀도가 건조한 공기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점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건조한 공기 혹은 수변한 공기가 있다고 할 때 수변한 공기는 물이 많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건조한 공기가 밀도가 더 크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변한 공기가 오게 되면은 공기 자체가 매우 가벼워져서 부력을 얻어 상승합니다. 상승한 공기는 상승기류를 만들기 때문에 하층대트가 온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 부근으로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발달한 상승기류는 곧 단열 팽창을 통한 응결 과정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나라 부근에 호우가 온다는 것은 100번 중에 거의 95번 이상은 하층대트를 동반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층대트는 낮과 밤의 성질이 좀 다릅니다. 낮에는 당연히 해가 뜨게 되면은 지표가 가열되기 때문에 공기 입자가 난류라고 하는 뭐 작은 소용돌이로 인해서 연직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층대트라는 것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불고 있는데, 즉 제가 이렇게 수평 방향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이렇게 툭툭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가는 속도는 당연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낮에는 하층대트의 풍속이 감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다량의 수증기가 좀 덜 유입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밤에는 당연히 해가 없기 때문에 지표가 내각되어서 공기 자체가 난류가 없어짐에 따라 측류라고 하는 수평 방향의 운동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그냥 원래 가는 대로 그냥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낮 동안 줄어들었던 하층대트가 밤이 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통 밤에는 비가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야행성 폭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번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는 난류로 인해서 하층대트가 감소, 밤에는 난류가 없어짐에 따라 하층대트가 증가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하층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지금 아까 봤던 것은 대부분 다 하층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상층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층대트가 불게 되면은 그 말은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데 이때 부력을 얻어 상승한 공기가 상승함에 따라 하층에서는 공기가 모여드는 스트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상층에 상층대트 혹은 뭐 상층에 기압능이 존재할 경우 그 기압능 서쪽에서는 공기 기둥이 이렇게 공기가 점점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층에서는 공기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공기를 하층에서부터 보충합니다. 그러려면은 밑에 있는 공기를 상층에다 보내려면은 당연히 엘리베이터 같은 상승 기류가 강해지는데요. 만약에 하층에도 Z가 있고 상층에도 Z가 있게 되면은 그때는 하층 수렴과 상승 발산이 원활해지면서 아주 폭발적인 상승 기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름철에 비가 아주 많이 온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상하층 커플링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층 커플링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동쪽이나 뭐 북쪽에 상층대트가 존재하고 하층에서는 고온답답한 하층대트가 불고 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남해안 부근에는 현재 공기가 수렴하고 있고 바로 상층에서는 공기가 발산하기 때문에 상층에 부족한 공기를 하층에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박스 친 이 구역에서는 상승 기류가 아주 강하게 발달하면서 많은 비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자면은 Z 입구 남쪽, 즉
Z핵이 있다고 하면은 Z핵의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Z 입구 남쪽에서는 공기가 빨리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족한 공기를 끌어올려서 상승 발생 구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층에서는 공기가 점차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렴이 발생하면서 이 모여든 공기를 얻다가 빨리 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층에는 공기가 부족하고 하층에는 공기가 넘치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위로 그냥 보내는 것이 바로 상하층 커플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연직 운동이 강화된다. 이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상지제트는 아까 봤던 그 티베트 열 저기압이 있다고 하면은 이 티베트 열 저기압은 워낙 하층에만 존재하는 아주 뜨거운 저기압이어서 상층에 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작은 저기압인데요. 키가 작은 저기압은 열 저기압으로 공기기둥이 아주 상층까지 팽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뭐 다른 지역에서는 공기기둥이 이만하다고 할 때 여기에 고기압이라고 하고 차갑다고 하면은 상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하층에서는 저기압이었지만 이 상층 기준에서는 단위 면적당 더 많이 누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질이 바뀌는 고기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티베트 저기압, 즉 하층에는 저기압, 상층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상층 고기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상층 고기압이 바로 티베트 열 고기압입니다. 이렇게 티베트 열 고기압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기류가 확 다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근으로 뭐 상층 제트가 위치할 수 있어서 티베트 열 저기압하고 상층에 있는 티베트 열 고기압의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만 제트기류의 경로를 알 수 있고 이 제트기류에 따라서 상하층 커플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준주기능 오메가 방정식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준주기능 오메가 방정식 제 두 번째 항에서는 제트기류가 있다고 하고 제트기류의 중간이 바로 Z핵이라고 하는 코어가 있습니다. 이 Z핵 같은 경우에는 Z핵의 서쪽이 아까 Z 입구였고 여기 동쪽이 바로 Z 출구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이곳에서는 와도라고 하는 수용도류도가 맥시멈이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는 음의 와도가 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쪽을 보겠습니다. 중위도의 모든 시스템은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D라는 구역에서는 점차 마이너스 와도, 즉 고기압성 순환이 점차 다곰에 따라 이 구역에는 MB라고 하는 고기압성 순환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지역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점차 플러스 와도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점차 저기압성 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이 A구역에서는 플러스 와도가 이미 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와도가 와서 여기는 고기압성 순환이 되는 것이고 이 B구역에서는 마이너스 와도가 이미 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CBA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압성 순환에서 상승한 공기는 A구역, 즉 MB 구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Z기류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바람이 바로 비주균풍인데요. 비주균풍이 B에서 A, 여기서는 다시 C에서 D로 가는 것이 바로 Z 2차 순환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B구역이 바로 남쪽인데요. 남쪽에서 수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구역이 바로 CBA라고 하는 저기압성 순환이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 펌프질처럼 공기를 끌어올려진 공기가 아까 Z기류처럼 이렇게 발산하기 때문에 이 B하고 C라고 하는 CBA 구역에서는 2차 순환, 즉 커플링이 발생하면서 많은 비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전에 올렸던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전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부산에 아주 많은 비가 왔었습니다. 당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ERA5라고 하는 그 재분수 자료를 제가 I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딩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이 선이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라고 할 수 있는 5880 GPM이고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좀 특이했지만 음의 방향으로 기울어진 기압골이 통과했습니다. 당연히 기압골이 있으면은 이 지상으로는 저기압이 발생했겠죠. 그럼 여기선 저기압이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상층과 하층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도 고기압이 있다고 하면은 동서간의 기압 분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하층 제트가 불 수 있는 조건이 만족했음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바로 850헥토파스칼의 풍속이랑 지휘고도, 이 사진은 200헥토파스칼의 풍속이랑 지휘고도입니다. 먼저 하층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 구역이 바로 25노트 이상의 구역인데요. 우리나라 부산 부근에서는 현재 30노트가 넘는 아주 강력한 하층 제트가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향 역시 정확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다음 상층입니다. 상층에서도 역시나 바로 우리나라 북쪽에
상지 제트가 있었는데요. 상지 제트 입구 남쪽에 놓인 곳이 바로 우리나라 남해안, 부산, 울산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은 하층에서는 다량의 수증기가 아주 빠르게 유입되어서 하층 수렴이 있었고, 상층에서는 제트 입구 남쪽에 위치한 PBA 구역으로 상층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그린 것인데요. 현재 보시면은 이 구역이 바로 Z 입구이고 여기가 바로 Z 출구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런 파란색 파선이 바로 뭐 공기가 하강하는 구역이고, 빨간색 파선이 바로 공기가 상승하는 구역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부분 보시면은 한반도 이곳에서는 현재 빨간색 파선이 가득한 상승 기류가 있던 곳이었고, Z 입구 남쪽이기 때문에 Z 입구 남쪽에서 역시나 상승 기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 영상은 현재 850의 지휘고도하고 200헥토파스칼의 바람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풍향을 보시면은 아까 봤던 남서풍이 그대로 우리나라 부산 부근으로 불고 있었고, 바로 그 북쪽에서 아주 강력한 상층 제트가 있었음에 따라 공기가 아주 빠르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수렴한 공기가 계속 모이기 때문에 빨리 배출해야 되고, 바로 북쪽 상층에 있는 공기는 계속 빠져나가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산 부근에 있는 공기를 아주 빠르게 끌어올려서 강력한 구름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비가 오게 된 것이 바로 2020년 7월 10일 날 부산 폭우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를 요약하자면은 하층 제트라는 것은 여름철 호우에 강남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하층 제트가 부는지 안 부는지, 그리고 상하층 커플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강수량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층 제트와 커플링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